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삐딱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인석 충북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탄핵 전국 아주 시끄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탄핵 전국과 맞물리면서 아주 이 정치적인 셈법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피딱토크에서는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 나올 것인지 이런 동향 먼저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년에 지금 탄핵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서두른 감이 있는데 내년 선거는 어느 당이 유리할 건지 이 삼척 동자도 아는 얘기인지 반전을 잇는 건지 궁금하네요. 말씀 따라 시기상조죠. 지금 탄핵에 대한 논란은 윤석열 씨의 부당과 부정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어떠한 순수한 탄핵 활동 그리고 애국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자기 선거와 좀 연관지어서 좀 얘기하는 것들은 좀 상당히 좀 결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방선거와 지금은 시기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럼 여당 지금 현재 여당이 무조건 불리하겠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작동의 원칙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 있게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점들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내놓을 수 있고 체감적으로 실천하는 정당이 국민들한테 저는 환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 이런 하나의 어떤 이슈적인 사건이 장기적으로 내년에 있는 선거까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이번 탄핵 정국이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단은 올해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좀 자리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영호남을 빼놓고 나서 이제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의 재보궐선거는 분풀이 선거에 가까울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국힘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을까, 재보궐선거에서는.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좀 국힘이 좀 국민들의 분을 좀 선거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되면 다시 재정비해서 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다시 재정비해서 지방선거 체제를 준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보궐선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좀 일정 정도 이번 이슈가 좀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는 누구죠?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1년 뒤면 다 잊혀질 것이다, 국민들 다 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국민들이 잊는 건 아니에요. 잊는 건 아니고 1년 사이에 정말 진정성 있게 한 집단이 어디냐, 정치를 한 집단이. 그리고 정치를 정말 순수하게 기능과 역할에 충실했던 정치인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1년 뒤에 판단하는 것이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의 판단은 앞으로 판단의 과정은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예측해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 말씀 정리해보면 탄핵 정국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느 당에든 순풍인지 역풍인지 이건 아직 예견하기는 어렵고, 좀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 기대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년 만약에 대선을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올해죠. 올해 6월에 하게 되면 지방선거 때 윤석열 당선 그 이후에 지방선거 싹쓸이랑 똑같은 구도로 가겠죠.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대권을, 저는 큰 변화가 없는 한은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 대선에서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 연도는 또 대통령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1년 후에 또 지방선거니까. 다만 이제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경제 상황을 1년 안에 국민들한테 또
바로 또 평가로 돌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알겠습니다. 경제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지사 그리고 충북교육감, 청주시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충북도지사 출마 예상자 국민의힘부터 해볼게요. 어떤 분들이 좀 나올까요? 국민의힘 쪽에 밝으신 우리 손 대표님. 전 뭐 밝지는 않고 당원도 아니니까. 네. 근데 뭐 지금 김영환 지사는 재선을 목표로 뭐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경국 지금 가스안전공사 사장께서는 네. 뭐 임기를 다 마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러면은 네.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조길령 충주시장께서는 주변에는 뭐 지인들에게 출마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셨는데 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좀 이제 약간 고민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글쎄 조기령 충주시장은 뭐 어떤 메시지도 없고 뭘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아마 또 그 다음 총선을 또 노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예. 그리고 서승우 그 도당위원장께서는 아마 지금 그 지역구와의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충실히 하시고 계셔서 그 내년 지방선거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예. 혹시 국민의힘 쪽 소식을 아십니까? 안 되나요? 국민의힘 쪽이 훨씬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주변에 이제 여론이나 언론들 이렇게 보고 한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뭐 김영환 지사야 자기의 그 공과의 어떤 상관없이 뭐 출마를 하시겠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출연 기간이나 이렇게 뭐 인선을 좀 하는 거 보면 재선을 포석에 둔 그런 인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아마 좀 그런 재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께서는 예전부터 계속 이제 하마평에 늘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뭐 하마평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뭐 체급도 많이 이제 또 높였고 그래서 이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정말 딱 보면 박경국 사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출신다워요. 관리 출신답다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 도전적인 어떤 결정들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얼마만큼 잘 이 판을 까느냐, 이제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들을 만드느냐, 요거에 따라서 입장은 상당히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여주고요. 조기령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는 이 충주시장 이제 삼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치단체 정치보다는 좀 의회 정치를 좀 희망하는 거로 저도 이제 좀 많이 듣고 있어서 아마 기초단체장 3년 했기 때문에 좀 국회 정치를 좀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좀 이런 판단이 들고 서승우 우리 상당 당협위원장께서는 사실은 지사에 대한 얘기는 저는 많이 못 들었어요. 시장 얘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서승우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래도 뭐 주변에서 평이 좀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미지도 괜찮고 그래서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국힘 내에서의 좀 파괴력, 그러니까 지방자치 선거에 나온다고 했을 때 구도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토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김영환 지사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지금 보니까 물론 이제 변수는 많지만 원래 국힘이 좀 약간 수입을 잘하니 때 어서 또 수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누가 오겠어요? 그래요? 네. 김영환 지사 하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지방선거가 동시지방선거예요. 자 이제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그리고 이제 시군의원을 같이 뽑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에서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시선거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 분이 갖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미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 양반이 나머지 시간 동안 메꾸느냐에 따라서 공천의 가부가 나는 결정될 것이다. 좀 요것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가겠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그리고 야당 도지사 출마 예상자는 누가 거론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 민주당 얘기하니까 더 어려운데
사실 민주당 지금 뭐 이제 어쨌든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먼저 이제 좀 도드라지게 하시는 분은 그 송기섭 진천군수. 네. 거기도 이제 3선 제안에 걸렸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 도지사 로서의 도지사를 희망하는 그 보폭을 좀 넓혀가고 있는데 뭐 일은 잘 하시죠. 일은 잘 하셨는데 이제 그 어떤 지역적인 한계 뭐 이렇게 이제 호사가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좀 1년 사이에 이 양반이 얼마만큼 이제 또 갭을 좁힐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노영민 실장 얘기하는데 노영민 실장은 아직까지는 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죠. 사실은 먼저 주장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이제 이장섭 전 국회의원 여기가 이제 도의 정무부지사도 했었죠.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행정 경험이 있고 국회의장실에서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 중앙인맥의 두터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지사 하마평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지 않는데 또 이렇게 내다보는 호사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신용한 또 얘기하는데 서원대 석좌 교수죠. 근데 뭐 여기에서는 뭐 찬반이 뭐 좀 많이 있어서 사실 그 후보가 되기까지의 좀 과정이 순탄치만은 좀 아닐 것 같다. 요게 이제 좀 주변의 얘기입니다. 요건 개인적인 판단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는 분은 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 대표님,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분들에 대한 인물평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제가 뭐 잘 모르는 분들이라 뭐 평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천 교수님이 제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은 많이 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가부가 그런 의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 활동이 또 그렇게 폭넓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송기섭 진천 교수님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김병우 전 교육감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병우 전 교육감 요즘 이렇게 페이스북의 활동이나 SNS 활동을 또 보고 또 이렇게 탄핵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정치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좀 많이 있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용환 전 교수는 퇴위는 안 나오고 MBC 갔다, KBS 갔다가 많이 보는 것만 나왔지. 그 형이야 뭐 유명한 분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약간 삐져 있다는 사실 올해도 안 오고 여기 자꾸 큰 데로만 가니까 참.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죠. 네. 그러면 송기섭 대 이장섭 요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그렇게 점치는 분들도 꽤 뭐 이렇게 당내에는 뭐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교육감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교육감은 정당 공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편하게 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보수 쪽 지금 윤건영 교육감이 있고 뭐 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윤건영 교육감 외에는 있나요? 김진균 접으신 거 아닌가요? 청주시 체육회장 접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요? 예. 오. 그때 이렇게 단일화를 했는데 후보 사퇴를 했는데 뭐 다시 도전할 생각이 없나? 청주시 체육회장 하셨으니까 청주시장 나오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진균 회장은 접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뭐 얘기 들었는데 워낙 또 이게 또 이 돈이 또 많이 들고 이 선거 자체가 판이 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청주시 체육회장 하시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본인이 이렇게 도네이션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구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전임 회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기부하시는 게 좀 약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해가 갈수록 리더십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쪽 인사들. 그런 겁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것이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느냐 하긴 하지만 이제 편리상 이제 좀 저희가 얘기하기 이제 편하니까 나눠 보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보수 교육감이 집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수에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현직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네. 단일화해서 경선이 됐든 여러 가지 뭐 합의 과정에서 자, 이제 이쪽 진보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올해 하시는 동안에 여기서 덤비는 후보가 없어요. 왜? 그 단일화 과정에서 현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윤건영 교육감이 보수를 그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에서 후보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예. 그리고 뭐 김진균 그 지금 청주시 생활체육협회장이나 예전에 그 심의보 전 충청대 교수님이시죠. 자, 경선에서 한 번 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잦은 사퇴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게 한 번의 꺾어짐이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기 또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상 봤을 때 저는 뭐 보수 쪽에서는 윤건영 그 현 교육감이 그냥 뭐 후보로 당연히 가는 것이다라고 내다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이분이 또 평이 잘 하고 계시고 나는 평도 좋고 그리고 또 뭐 그게 또 리얼미터의 그 교육감 그 평가에서도 항상 또 그래도 상위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5등도 했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나름대로는 잘 안착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진보 쪽에 얘기를 해볼까요? 김병호 전 교육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불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하셨고 그 뒤에도 이제 따로 이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지금으로는 불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만? 근데 교육감에 대해서 근데 뭐 교육감을 출마 안 하는데 도지사까지 하기가 과연 좀 봐야 돼요. 그 진보 쪽에 누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그 이제 김병우 그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 사실 교육감 이게 교육 행정을 보다가 도 전체 행정을 보러 이렇게 출마하는 경우가 그렇게 그 흔하지 않죠. 굉장히 좀 그런 전례가 이기웅 전 교육감께서도 뭐 도지사 출마하셨다가 하려다가 이제 책만 팔았잖아. 네. 책만 팔고 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교육감을 저는 이제 그 교육감 출마에 대해서 그 좀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알았는데 이제 뭐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뭐 그분의 이제 의사가 그러신 거고 그러면 거기는 뭐 저는 그냥 일단은 그러면 그 선출직에는 뭐 이제 좀 안 나오시는 걸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긴 하고요. 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냥 이거 자천타천입니다. 아니, 자천은 없어요. 타천입니다. 타천 이제 거론되는 게 이제 뭐 그 도종환 전 의원도 있으시죠. 이제 여기가 이제 교육계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가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김상렬, 전 청주 교육장이죠. 청주, 어디 교육장, 단재교육연수원장하고 음성교육장이었습니다. 네네네. 그 김성렬 교육장, 뭐 여기가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여기 그 교육장께서는 좀 개인의 의지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그 김성곤 뭐 교수님 이렇게 거론되는데 뭐 지역의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과거에 좀 명성은 있었지만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그 좀 타천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외에는 뭐 이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이 없는데 아직 뭐 1년이나 시간이 있어서 그 이외에 그 신진 인사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윤건영 대 도종환, 윤건영 대 김상렬 뭐 이렇게 가상구도가 되면 그리고 그때 하나 조건이 또 있어요. 그저 대통령이 바뀐다는 전제가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예상돼요? 저는 뭐 그 내년 그 교육감 선거, 지방 선거와 틀리게 이게 그 정치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좀 근데 정치적인 성향을 좀 따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진보 보수를 표방하면서 그 어떤 당의 색깔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같이 연대하고 내가 이쪽의 성향이다라고 비치긴 하는데 교육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이번에 그 탄핵의 어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젊은 층들이 그 투표율기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 민주주의를 직접 그 체험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 우리 젊은 세대들로부터의 어떤 반란, 그 유쾌한 반란이죠. 제 입장에서 유쾌한 반란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의 불똥이 칠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좀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인권형 교육감은 상대방이 누구든 좀 어렵지 않겠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손 대표님은 뭐 지방선거라는 게 사실 그 지역의 민의를 이제 그 뽑는 건데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어떤 그 세대들의 어떤 그 반란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이런 것 이 지방선거 좀 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정치 싸움하다가 정치 갖고 논쟁하다가 이제는 할아버지랑 손녀딸이랑 할아버지랑 손녀딸이랑 예, 정치 갖고 지금 이번 아마 구정 때 재미있을 겁니다. 예, 근데 뭐
어르신들은 나라 걱정에 지금 막 뭐 잠을 못 설친다고 뭐 우리 나라 큰일 났다고 이제 공산을 낼 것 같다고 하시고 또 20, 30대 우리 손녀딸들은 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아주 그 거부감과 이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20대, 30대 남자는 또 틀리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세대 간의 어떤 재미있는 어떤 재미라기보다는 하여튼 이런 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방선거에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런 뭐 정치적인 성향으로 할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게 이제 보수 교육감으로서 이제 지금 그 평가 이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게 찬반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현직에 대한 평가로.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요. 도지사는 그래도 그 언론 노출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정책적인 어떤 그 상관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 도민들하고. 근데 이게 교육감은 없어요. 학부형. 그리고 이제 학부형도 사실은 정말 그 적극적인 학부형님들 말고는 뭐 이렇게 크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많은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죠. 그러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형태라서 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이 갖는 유리한 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우리 젊은 층들의 그 유쾌한 반란이라고 얘기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항상 투표율이 보면 우리 20대가 제일 낮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고3 격구했던 뭐 이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20대가 이제 그 탄핵 과정에서 많이 이제 그 주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오를 것이다. 이제 이걸 저는 이제 유쾌한 반란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투표율이 상승했을 때 그 속된 말로 그 정적인 그 정당은 없지만 정치 지향점을 이제 그 색깔로 표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거 때.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다소 좀 그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한번 바라본 거죠. 가정을 하나 더 해볼게요. 윤건영 대 김병호. 리턴 매치가 만약 성사가 됐다. 저는 그 김병호 교육감이 다시 출마할 거, 글쎄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상을 별로 하고. 네, 왜냐하면 네. 그 두 번인가 하셨잖아요. 세 번? 네, 두 번이죠. 두 번 하셨으니까 또 그 교육가족의 피로감이라는 게 있거든. 또 뭐 적당히 하지 또 나오냐 이런 게 또 우리 또 이 도민들의 충북 도민들의 또 그런 여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뭔가 그러니까 일단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교육에 대한 평가가 뭐 여론상 뭐 이렇게 막 그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은근히 또 있어요. 또 왜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들 교육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 맞아요. 삼촌 아저씨 또 이모도 교육에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다만 직접적인 어떤 혜택 어떤 그 상관관계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 행정을 잘했느냐, 애들이 좀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한 평가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래도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재선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윤건영 교육감은 어쨌든 언론 노출도 잦고 뭐 많이 활동을 또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고 이름만 많이 나오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동사무소 김장 담는 데 같더라고. 그래서 엄청 무시하네. 그래서 자기가 페이스북에 달았어. 그래 거기는 저 충북도는 정무 기능이 좀 약간 이상한데 거기 정무 기능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출근 전에 거기서 자기가 페이스북에 교육감으로서 동사무소에 그 김장 봉사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출근 전에 가서 이제 일과 시간에 가서 김장 봉사를 하고 왔다 이렇게 올렸다는 거. 출근 시간 전에도 교육감이 왜 그 동사무소를 가고 어디 뭐 아동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혹시 몰라도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가서 좀 그 일을 도와주지 왜 동사무소를 벌써부터 선거 모드네. 이제 이분은 저 임가영 비서관은 그 박진희 돌려낸다는 고소는 계속 유지한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봤는데 좀 두 분이 좀 한번 만나서 저 두 분이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소주짜리 한번 만들어서 좀 화해하게 해줘봐요. 두 분들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 조정과 중재에 강하신 우리가 안 그러니까 양쪽에 여기다 딱 앉혀놓고 가만 얘기를. 근데 임가영 보좌관이에요? 비서관이 뭐라고? 비서관이라고 임가영 비서관은 그 보니까 상당히 노출하는 걸 꺼려하더라고. 그리고 상당히 조심성이 많아졌고
또 좀 그전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보좌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툭툭 튀는 게 있잖아요, 그분도. 근데 너 굉장히 이 창이 무뎌졌더라고. 이렇게 싹 스스로 깎고 있나 봐 지금. 공직자가 됐으니까 그런가 봐요. 할 말은 네. 많으나 네. 하지 않는 것도 공무원들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정을 겪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원만하게 잘 꼭 사법적으로 그 처리를 어떻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재미있는 선거입니다. 당사자들은 가장 힘들겠죠. 청주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청주시장 출마 예상자 한번 꼽아볼까요? 여기 써놓으셨네. 누구예요? 서범석이라네. 이범석 서승우. 이범석 현 시장, 서승우 국힘 도당위원장. 도당위원장. 그건 없어요? 저 최진현 충북도 정부보좌관. 그렇죠. 저번에 이제 나왔었으니까. 그다음에 최현우 저기 어디 무슨 교육원장. 예, 노동교육원장. 거기- 맞네. 아니 이제 국민의힘 청주시장 출마 예상자들의 평가를 한번 인물평을. 여기도 사실은 그 현역 프레미엄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그 이범석 시장은 뭐 우리끼리 얘기할 때야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많이 가려진 면이 있어서 잘못한 부분들은 일반 대중한테 크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왔다 이렇게 보면 현역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도지사 얘기할 때 서승우 그 당협위원장을 얘기했듯이 서승우 그 당협위원장이 저는 청주시장에 도전을 하면 상당히 판이 흔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최진현 우리 지금 도 정책보좌관 여기 참 좋죠. 일 잘하고 생각 반듯하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세력의 이 측면 속에서는 좀 다소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깝다. 일을 하면 잘할 사람인데 정말 이 경선을 돌파하기까지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그리고 김수민 정무부지사 이분도 이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좀 자기가 도전하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생각은 있겠지만은 여하튼 그 정무부지사로서의 그것도 여러 가지 과업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평가가 좋아야지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상식 의원님이 하도 뭐라고 해서 제가 그럼 잘해보자고 뭐라고 한 거죠. 제가 무조건 비판적인 건 아니고. 그런데 예,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정무부지사 임명되기 전에 이제 이범석 시장하고 이제 김영한 지사하고 좀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임명에 대해서 자기는 시장을 안 나간다 이렇게 언론에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언론에 밝힌 것들보다는 시기적으로 거기에 도전하는 것들이 맞겠느냐. 아마 지금 정무부지사는 차기 총선의 이력 쌓기, 경험 쌓기 여기에 오히려 더 방점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이나 야당 주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꽤 사람들이 많네요. 네, 아까 이제 도지사 후보군에 있던 우리 이장섭 의원도 이제 좀 거론이 되는데, 저는 좀, 이장섭 의원이 어디든지 맡겨놓으면 잘하겠지만, 이장섭 의원이 조금 더 도정 경험이 풍부하고 또 중앙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지사 쪽에 좀 포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지사 후보군에서 거론됐던 신용환 후보가 있죠. 신용환 서원대 석좌교수. 여기는 이 당 저 당도 하지만 또 선거 뒤 이 선거 저 선거 다 이렇게 그냥 문어발처럼 널려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양반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완희 시의원 이렇게 출마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일 열심히는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박완희 시의원이 사실 지난번에 굉장히 박완희 시의원이 일 열심히 하고 진정성 있게 잘하는 의원입니다. 사람 심성도 되게 좋고. 그런데 이제 청주시의회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이 지도력에 대해서 좀 많이 흠집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평가가 상당히 지배적이고 그래서 리더십의 부족들 이런 것들이 한간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극복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 별다로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은 없는데 허창원 전 도의원. 허창원 도의원 이번에 재도전 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저번 때 이제 시장 경선까지 나왔다가 좀 안 되셨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겠다
왜냐면 그때 이제 시장에 그 경선에서 통과됐던 그 송재봉 그때 후보가 이번에 이제 국회에 진출했으니 이제 충분히 또 해볼 만하겠죠. 저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분들. 여기 한 분 빠졌잖아요. 이상식 충북도 의원. 아니 그거는 제가 역시, 좀 이따 역시. 물어보려고 했어. 역시. 좀 이따가 네. 두 분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이상식 도의원님 어떻게? 뭐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받아봤습니다. 예. 자기 얘기 참 부끄럽잖아. 어쨌든 아니 솔직히 뭐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그걸 이렇게 저도 뜸들이다 얘기하겠습니다. 뭐. 뜸들여 주세요. 네. 그 신용환 위원장은 이제 일단 그 체급을 도지사 체급으로 본인이 굳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런 것 같고, 뭐 이장섭 전 의원은 사실 그 이광희 의원하고 경선이 사실 상당히 그 상처가 많을 거예요. 이 당내에서는. 뭐 그렇겠죠. 예. 그리고 박완희 시의원이 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들은 얘기로는 이제 전 이광희 도당위원장이 상당히 밀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런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 이런 특별히 이렇게 부각된 선수가 없으니까 어떤 누가 또 송재봉 의원이 그걸 배지를 내려놓고 나와라 이런 얘기도 있는가 봐요. 이강인 의원도 뭐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도 한참 돌았었고. 뭐 왜냐하면은 그 지역구는 뭐 보궐선거에도 누가 되니까. 총원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장을 나왔었으니까. 그랬죠. 그거는 궁여지체. 선수가 없으니까 뭐 한 것 같고, 굉장히 이 역동적으로 경선이 치러지지 않을까, 민주당 네. 시장 후보가. 왜냐하면은, 경선만 통과하면은 시장 자리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여론. 이번에 지난 총선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4개 지역구를 다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청주시장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아마 민주당의 청주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관료 출신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출향 인사들 중에 네. 좀 뭔가 뭐 비중 있는 인사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비단지 지금 제가 이렇게 이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상식 도의원께서 제일 당선 가능성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저 이 낙하산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도지사도 그렇고, 그죠? 어디든 도지사도 그렇고, 청주시장도 그렇고, 낙하산 가능성은 항상 있죠. 민주당은 낙하산이 있을 거고, 왜 그러냐? 만약에 조기 대선을 올해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이 중도 지역이잖아요. 중도 성향. 그런 사람들을 잠깐만 영입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도 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40%대에 머물고 있는데, 그거를 깨려면은 본인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사를 상징적으로 영입을 할 것이다. 신용원 같은 분들 말고 또 그렇죠. 이제 뭐랄까 이제 먼저 안정적이고, 또 본인이 이제 어떤 정치인들 말고 경제인이라든가, 또 뭐 이런 좀 약간 보수 성향,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들을 좀 영입을 하지 않을까. 또 그분들이 지금 나갈 수 있는 게 지방선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면 타당한 얘기예요. 뭐 중도 보수 성향, 그렇게 성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향이 없는 기업인들, 그러니까 경제인들, 그리고 이제 행정 관료들 영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총선 때도 하거든요. 그렇죠.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인재들을 계속 왜냐면 정당은 인재 양성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을 계속 이제 순화시키죠.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정권을 잡는다고 보면, 그럼 여기에요. 솔직히 이제 차기 지방선거에 유리할 거라고 이제 착각하고 숟가락 얹고 자는 사람들도 많겠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후보난이 아니라 후보가 넘쳐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내다볼 수 있고, 아까 후보군 중에서 참 한 명 빠졌네요. 제가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도 그분도 청주시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후보가 많아질 거고 아주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니까 여기서는 누가 주머니에 당원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헬테죠. 그렇군요. 그나저나 우리 손 대표님은 정치에 관심 없으십니까?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충북도 정무특보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진실을 알려주세요. 진실은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진실은 좀 이따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 방송 나갈 때쯤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가 원래 선거 자체로도 보는 사람 재밌고 아주 치열한데 이번에 아주 탄핵 전국과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관심이 크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전망이라고 할까 기대라고 할까 한 말씀씩만 해주실래요? 근데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이제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오늘 많이 한 거니까 지방선거는 그 생활정치입니다. 정말 주민들 가까이에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항상 낮아요. 내 생활 속의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번에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면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 참여, 국민 주권, 나의 주권을 찾기 위한 투표 행위는 정말 건전하게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입장에서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뭐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경제 수치라든가 뭐 또 표면 이 체감하는 이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제 국가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다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우리 김대중 때부터 돋아서 지금 그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시스템화돼 있고 또 지방 관료, 이 정부 관료들의 어떤 관료 사회가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어려움의 난국을 우리 국가에서도 정부, 그 국가와 국민들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방자치제의 그런 소중함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고 우리가 좀 느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 민생에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충청권이 이게 어느 뭐 연합이니 뭐 메가시티니 뭐 이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충북의 헤게모니를 누가 더 지고 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삐딱토커님들이 두 분 다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희망과 도전 그런 지방자치제의 발전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주 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